제가 3년 동안 정보성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같이 운영하고 감사하게도 점점 사업이 커져서 직원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유튜브로 돈을 얼마 벌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보면 주변에서 너도 나도 유튜브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유튜브 해볼까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영상 편집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죠. 특히 제 주변에 유튜브 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야에서 채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야 고민만 1년을 하는 분도 봤어요. 근데 저는 과거에 24만 채널을 시작했을 때 단 하루 만에 분야를 정했거든요. 그냥 별 고민 없이 만들었고 지금까지 키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 또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조금은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다면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분야를 정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분야를 정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나만의 독점 주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제를 정하지 못해서 이 주제, 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영상들의 조회수가 들쑥날쑥하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은 나를 버렸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채널을 접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야를 시작하든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독점 주제가 있어야 해요. 페이팔을 창업하고 제로투원을 쓴 피터 틸은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야 한다 라고 말하죠. 작은 브랜드일수록 자신만의 독점 분야를 만들고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이죠. 타깃을 좁게 잡고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타깃을 어떻게 좁게 잡고 채널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깃을 좁게 잡으라는 말 자체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저는 이 추상적인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동 채널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실내 운동, 또 하나는 야외 운동. 이 두 가지 분야 중에서 여러분이 실내 운동 분야를 정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내 운동을 또다시 부위와 종류별로 나누면 팔 운동, 어깨 운동, 등 운동, 하체 운동, 종아리 운동, 스트레칭, 유산소 등이 있겠죠. 우리가 소위 홈 트레이닝이나 웨이트를 할 때 하는 운동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운동과 실내 운동은 분야라고 말하고 팔 운동, 어깨 운동 같은 운동의 종류는 주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운동이라는 커다란 분야에서 실내 운동이라는 분야를 정했고 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운동 주제들 중에서 딱 한 가지 여러분만의 독점 주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채널을 봤을 때 저 채널은 이 주제만큼은 믿고 보지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점하고 싶은 주제부터 영상을 쌓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운동 말고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기계발 분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다양한 하위 분야가 있죠. 딱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자기계발을 한다 라는 이 문장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분야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걸 할 때 우리는 자기계발을 한다고 말하나요? 재테크, 부업, 또 기록, 동기부여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네 가지 하위 분야 안에는 각각의 주제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재테크라고 하면 부동산, 주식, 채권, 코인, 적금 등 투자나 저축과 관련된 주제들이 있겠죠. 부업을 예로 들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등 본업 이외에 추가 수익을 벌 수 있는 업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기록도 보면 다이어리 꾸미기, 일기 쓰기, 일정 정리 등등 그 안에 파생되는 주제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럼 그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독점하고 싶은 주제를 딱 하나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세세한 주제들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유튜브를 살펴보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 해당 주제를 검색하기만 해도 다양한 영상들을 바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고른 이 주제의 시장 크기가 애초에 작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주변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는 A라는 주제인데 이 A 주제는 수요 자체가 너무 적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주제 자체의 시장 크기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상위 분야, 하위 분야, 또 그 안에 주제를 찾고 종이에 한번 적어봤다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 답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주제는 어떠한 하위 분야 안에 있는 주제겠죠? 그럼 그 하위 분야 안에 있는 또 다른 주제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 관련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좀 더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럼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돈 버는 방법 같은 주제로 채널의 파일을 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엔 나만의 독점 주제에서 1등을 찍고 그 다음 주제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해 나간다면 혼란이나 불안감 없이 채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젠 어떤 식으로 분야를 정해야 할지 여러분이 큰 틀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해야 될까? 아니면 돈이 되는 분야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할지 아니면 돈이 되는 걸 해야 할지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둘 다를 갖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이게 돈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죠. 사실 이건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밌어서 시작한 취미도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일이 된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난 1년 가까이 고민하고 제 나름대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였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과 돈이 되는 일의 교집합에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가 어떤 일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주변 가까운 가족 또는 친구들로부터 그 일에 대한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일을 좋아하게 되죠.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도 혼자서 계속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이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쉽게 들지 않을 겁니다. 나는 혼자 영화 보는 게 취미야 라고 말하는 내향적인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 즐거움이 증폭되지 않나요? 혼자서 로맨스 영화 보면서 울고 혼자서 감동하고 그것들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 영화를 보는 취미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결국 인간은 타인과 무언가를 공유하고 그것들을 인정받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그것을 인정받았을 때 그 일이 스스로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돈이 되려면 사람들에게 가치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그렇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에 따른 10%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이 개념을 알고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컨텐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치를 준다면 그에 따른 행복감과 돈을 동시에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모두 자신만의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또는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분명 한 가지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강점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가치를 담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이 개념을 몰랐을 때 단순히 돈이 되는
되는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채널을 바라보는 관점이 돈이 되니까 돈을 벌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도 편해지고 일도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저 역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내가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일의 만족감이 달라진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보면 이 방법으로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하는 카더라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여러분들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노트에 한번 쭉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도 정리되고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만의 강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